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그리고 헐크까지 위기에 처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과감하게 나서는 정의의 사도. 그들은 바로 위풍당당 슈퍼 히어로들. 그런데 왜 하루같이 맨 남자들 뿐이냐는 말이지. 물론 캐드먼을 비롯해 수잔 스톤까지 여성 전사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을 압도하면 무섭게 등장한 카리스마, 그녀는 바로 원더우먼 되시겠다. 온 국민 평균 수명 100세에 도전하는 시대, 건강이 주요 화두인 지금 여성들에게는 원더우먼 같은 히어로가 필요하다고요. 모두가 열광하는 원더우먼, 메디컬 건강 랭킹쇼 마담으로 컴백! 원더우먼!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맞춤 실속형 의학 정보쇼 원더우먼!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하고 싶어하는 성형수술 베스트 5. 여성이라면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영원한 꿈. 엉덩이 인형 같은 동안 외모, 완벽한 바디라인까지. 한 번은 갖고 싶다. 아니, 영원히 갖고 싶지. 전격 공개. 이제 당신도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대로 수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절대 안 되는 성형도 있다는데. 그렇다면 남자들의 마음을 빼앗은 여성들의 성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여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놀랄만한 건강 정보를 랭킹으로 풀어옵니다. 메디컬 랭킹쇼 원더우먼! 박수 좀 쳐줘요. 아마 지금 TV를 보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거예요. 김새로운 백춤이 있는 그녀가 메디컬 랭킹쇼를 진행하겠다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 방송이 끝날 때쯤 되시면요, 다 같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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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잘생겼다, 잘생겼다. 노래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김세롬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려운 의학 정보, 건강 정보들을 쏙쏙 해서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원더우먼. 첫 번째 주제 굉장히 궁금하시죠? 오늘의 주제가 바로 남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성형수술.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이 주제를 재미있게 설명해 주실 오늘의 의사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최현식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잘생겼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성형외과 전문의시잖아요. 네. 옆으로 한번 이렇게. 옆으로요? 선생님 눈 약간 찌부신 것 같은데? 저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쌍꺼풀 수술했냐는 소리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연상. 네. 오늘의 랭킹 주제가 남자들의 마음을 빼앗은 성형수술이잖아요. 네. 못생겨서 헤어졌지만 성형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성형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좀 빠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수술을 받으러 오는 환자 중에 남자친구나 아니면 애인이랑 사귀다가 헤어져서 그 상심한 마음을 달래려고 수술하러 오는 환자들도 있긴 한데, 그래요? 네, 뭐 그런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얼굴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많죠. 그치, 옛날에는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머리밖에 안 잘랐는데 요새는 성형수술을 하는군요. 네, 그런 환자들 가끔 있습니다. 실현기 씨 뭐 이런 거잖아요. 강남에 가면은 성형외과 진짜 많아요. 신당동 떡볶이 거리 이런 것처럼. 나 정말 그 압구정역 근처에 가면은 마스크 쓴 언니들
되게 날 흐린데 선글라스 쓴 언니들 매일 봐요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 분들한테도 소개를 할 때 이 네. 거리가 전 세계에서 성형외과가 가장 많이 밀집한 거리다라고 소개를 할 정도로 성형외과가 많고요. 정말 정보가 없으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성형외과를 잘 고르는 방법. 왜냐면 겉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뭐 간판이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간판에서 봤을 때 네. 예를 들면 저희 병원은 성형외과잖아요. 성형외과 의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병원은 전문의가 하는 병원이에요. 전문의 선생님이 아닌데도 수술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과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성형 수술을 실제로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죠. 예. 진짜요? 흉부외과 선생님인데 막. 이제 그런 분들은 의료법상 그 간판을 어떻게 달아야 되냐면 뭐 무슨 의원, 진료 과목, 성형외과 이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의원하고 진료 과목을 굉장히 조그맣게 내지는 이제 바탕색이랑 좀 비슷하게 해서 실제로는 환자들이 보면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 개원의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성형 코리아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조회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성형 코리아. 예, 뭐 이런 인터넷에 분들이 검색해보세요. 전문인지 아닌지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요. 성형에도 트렌드가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게 트렌드인가요? 눈이 커 보이는 수술. 그래서 이제 눈매 교정술이라고 하는 거가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명 사방트임. 나 그거 잘하는데 어딘지 아는데. 아, 사방트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성형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아,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난 그리고 자꾸 선생님이 나 쳐다보는데 자꾸 내 얼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 줄 것 같아. 말씀하지 마세요. 제 입으로 얘기할게요, 나중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저 어디 한 것 같아요? 글쎄요. 선생님이 매너가 좋으신 선생님이야. 난 앞으로 이 병원 갈 거야. 앞으로? 아니 전 더 이상 안 할 거. 아니 원래도 별로 안 했는데 나 말린 것 같아. 자 다음 질문. 코의 트렌드를 말씀해 주세요. 코 수술은 대략 한 10년 전쯤부터는 버선 코라 그래서 네. 이렇게 버선 모양의 곡선 라인을 주는 오똑한 코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좀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선호하는 트렌드로 조금은 바뀌어가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저희 랭킹쇼예요. 첫 번째 랭킹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 선호도 스타일 누구처럼 해주세요.예요. 사실은 병원 갈 때 연예인들 사진을 많이 들고 가잖아요. 네. 혹시 제 이름 들어보셨어요? 제 이름 들어보셨어요? 안타깝게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들이 원하는 성형 선호도 스타 베스트 5. 5위는 지금 아이가 둘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사진을 많이 들고 가시나 봅니다. 고소영 씨 축하합니다. 고소영 씨 어떤 부위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나요? 고소영 씨 코같이 해주세요. 이제 이런 환자들이 좀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해요. 만약에 정말 못생겼어요. 사진 들고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고소영 씨 얼굴이 성형으로 될 수가 있어요? 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원판 불변의 법칙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환자들한테 그냥 항상 얘기는 해요. 연예인이나 뭐 가족도 좋고 친구 중에 원하는 모습이 있으면 저는 사진을 가져오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반영을 해주기는 하는데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경우는 수술은 마술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마술이 아니군요. 예. 제가 만약에 고소영 씨 얼굴이 되려면 얼마나 들까요? 글쎄요, 그거는 5천만 원? 7천? 5천? 뭐 지금도 뭐 예쁘신데. 말씀을 안 해주셔.
내가 봤을 땐 좀 많이 나오나 봐. 여성들이 원하는 성형 선호도 스타 베스트 5. 그 4위는요, 바로 이분 예쁘죠?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봤는데 진짜 예뻤어요. 박주미 씨 축하합니다. 박주미 씨는 어디가 제일 예쁘죠? 저는 눈이 제일 예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박주미 씨의 전체적인 얼굴형이나 이런 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얼굴형인데요. 좀 고전적인 예, 얼굴형이잖아요. 고전적이면서도 굉장히 단아하시고. 근데 이제 코 같은 경우도 코끝이 약간 동글동글하면 약간 복스러운 그런 인상도 좀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선호하는 환자들, 엄마들이랑 같이 오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엄마들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바로 3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원하는 성형 선호도 스타 베스트 5. 그중에 3위는요. 축하합니다. 잘생겼다. 전지현 씨입니다. 사실 성남 전지현 예? 성남전자? 좀 닮았나요? 세롬 씨? 그러고 보니까 약간. 선생님 매너가 좋으셔. 네, 선생님 좋은 것 같아. 전지현 씨의 어디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전체적인 얼굴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그런 얼굴형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환자들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성들이 원하는 성형 선호도 스타 베스트 5. 이분 너무 예뻐. 축하합니다, 한가인 씨. 한가인 씨 코같이 해주세요. 이제 이런 환자들은 조금 오똑한 이미지의 코를 원하는 환자들이 사진을 가져와서 그렇게 해달라 그러거든요. 한가인 씨는 일단 얼굴형 자체가 정면에서도 굉장히 작은 얼굴형이고요. 이마는 좀 나왔고 여기 미간 사이는 쏙 들어갔다가 적당한 각도를 이루면서 또 코끝이 쫙 뻗고요. 측면에서 뭐 턱이 나온 정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이 절세미인 한가인 씨를 2위로 물러나게 한 대망의 1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나이를 안 먹는 것 같아요. 네. 축하합니다, 송혜교 씨. 송혜교 씨는 그럼 어디가 제일 예뻐요? 송혜교 씨는 이렇게 얼굴을 들여다보면 눈, 코, 뭐 입술, 이마 각기의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한국 환자나 중국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 코 상담을 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연예인 중에서 이제 송혜교 씨 코를 제일 많이 들고 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10명의 환자가 연예인 사진을 가지고 온다 치면 송혜교 씨 사진을 들고 오는 사람은 그중에 몇 명 정도 돼요? 그래도 한 4, 5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대한민국 여성의 반 정도가 송혜교 씨 얼굴처럼 되기를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성분들 못지않게 남성분들도 성형수술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남자 연예인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가요? 최근에는 뭐 이민호 씨, 젊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코 수술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여성들이 원하는 성형 선호도 스타 베스트 5. 5위 고소영, 4위 박주미, 3위 전지현, 2위 한가인, 그리고 영예의 1위 송혜교. 가장 하고 싶어하는 성형수술 베스트 5입니다. 뭐 눈이 될 수도 있고 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가슴 성형이 될 수도 있고 그 5위는 몸매 교정. 몸매 교정 솔직히 말이 쉽지 얼굴은 요만큼이지만 몸은 이만큼이잖아요. 네. 몸매 교정하면 이제 지방 흡입이 가장 대표적인 수술이죠. 네. 그래서 수술 부위가 일단 넓고 수술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 지방흡입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아무래도 뭐 뱃살, 허벅지, 뭐 팔 이런 데가 많이 하죠. 복부가 아무래도 제일 많고요. 그다음 뭐 옆구리 부분, 그다음에 허벅지, 드물지만 여기 팔뚝이나 뭐 종아리 이런 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거 지방흡입은 많이 먹으면 찌지 않아요? 지방흡입 자체는 사실은 뭐 몸무게를 줄이는 수술이 본질적으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몸의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조각해주는 그런 수술이고, 그럼 지방흡입 말고 몸매 교정할 때 또 많이 하는 수술은 어떤 게 있어요? 주사요법이나 이런 거로 뭐 지방을 녹이거나 종아리에 근육이 발달한 경우에는 뭐 보톡스 같은 주사를 놔서 근육을 좀 줄여주거나. 아, 종아리에 보톡스를 놔요? 네. 아, 턱에 맞으면 근육이 조그매지듯이? 네, 그거랑 원리는 똑같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즘 애플힙이 유행이잖아요. 엉덩이도 이게 이렇게 수술이 돼요? 네, 몸매 교정술 중에서 이제 엉덩이 수술도 있죠. 있어요? 네. 뭘 넣어요? 뭘 넣어요? 보형물을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을 좀 주입해서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죠. 정말? 네. 제가 어디 방송에서 봤는데 브라질에서는 남자들이 식스팩 성형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배 나왔는데도 막 식스팩이 나와 있거나 막 이러면. 예, 식스팩을 만드는 수술도 한국에서도 하고 있죠. 예, 남자들 같은 정말로요? 경우에 지방을 통해서 식스팩을 만드는 수술도 한국에서도 하고 있어요. 좀 있었나요? 글쎄, 뭐 그런 거는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있네. 세롬 씨가 얘기한 있는 대로 거야. 브라질이나 이런 남미 쪽이 뭐 엉덩이 힙업 수술이나 이런 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이번에는 4위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바로 가슴 성형. 해마다 환자들이 되게 많이 늘고 있는 게 일반인들 눈에 봐도 보여요. 우리나라 여성의 한 70%가 뭐 A컵이란 말이 있듯이 실제로 많고요. 그리고 수술 방법도 예전에는 보형물로만 했으면 요즘은 본인의 지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기도 하고요. 여기 지금 제 앞에 이거 남자들은 보기 민망하겠다. 이게 가슴에 넣는 보형물들이 이렇게 네. 지금 나와 있어요. 되게 종류가 많은데 얘는 되게 근데 얘는 그럼 몇 컵? 몇 cc? 크게 이제 이런 실리콘 백들이 이렇게 라운드하게 생긴 것하고 아, 이제 모양이 다르네요. 네. 옆에서 보면. 아, 이게 그거구나. 그 유명한 물방울 가슴. 요거 잘하는데도 나 어딘지 아는데. 최근에는 뭐 가슴 수술의 트렌드는 이 물방울 보형물을 사용하는 게 많이 네. 트렌드가 됐고요. 동그란 보형물에 비해서 이 아래쪽이 조금 더 풍만한 그런 느낌을 주고 누웠다 앉았다 이런 포지션 체인지에 따라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장점이 있어서 네. 요즘은 예, 물방울 보형물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예요. 근데 이 물방울 모양이 잘못하면 이게 안에서 이렇게 돌아간대요. 그거는 세롬 씨가 알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이제 좀 숙련된 스킬이 필요하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게 정확하게 넣어주는 게 필요하죠. 근데 옛날에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저 모델 했었거든요. 그러면 왜 모델들은 백스테이지에서 이렇게 위에 속옷을 착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원래 쇼할 때에는. 그 모델들은 되게 많이 말랐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작은 모델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어떤 언니가 가슴 성형 수술을 했나 봐요. 근데 그때가 되게 예전이니까 좀 잘못한 거예요. 난 자꾸 옷을 갈아입는데 자꾸 내가 따가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가슴을 좀 잘못해서 유두 위치가 약간 좀 이렇게 옆으로 날 째려보고 있는 건 거야, 가슴이.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자, 가장 하고 싶어하는 성형수술 베스트 5, 그 3위는요, 바로 안면 윤곽술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는 진짜 나는 눈, 코 예쁜 것보다 이 윤곽 예쁜 사람들이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얼굴이 굉장히 작고 갸름해 보이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윤곽 수술을 통해서 얼굴을 작게 하면서 갸름하게 보이려는 그런 수술이 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턱 모양도 트렌드가 있는 게 예전에는 그 계란형 말 그대로 약간 고전적인 스타일을 네. 원했다면 요즘에는 심지어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V라인. 나 좀 V라인. 완전하지는 않죠. 완전하지는 않죠.
근데 안면 윤곽술이 말이 쉬워서 안면 윤곽술이 사실 광대, 턱, 뭐 여기 아래턱 이거를 다 포함한 얘기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환자들이 많이 하는 안면 윤곽술은 광대 축소술하고 사각턱 축소술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행했던 뭐 V라인 만들기, 앞턱뼈를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살짝 잘라서 모아주는 방법으로 조금 더 뾰족한 느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예, 그거는 이제 뼈를 수술하는 게 아니고 턱이 좀 발달하지 않은 환자들 같은 경우 보형물을 넣어서 보완하는 그런 수술을 할 때 쓰는 거고요. 가장 하고 싶어하는 성형 그 2위는 어딜까요? 바로 코입니다. 코는 아무래도 이제 거의 뭐 매너죠? 이제는 이제 코랑 눈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동양권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케이스고 그렇죠. 네. 강남권에 있는 여성분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네. 하고 싶은 수술 1위 저는 당연히 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설문 결과는 또 코더라고요, 1위가. 그러니까 이거 눈과 코는 뭐 사실 우열을 가르기가 어려울 네. 정도로 뭐 수요가 많은 그런 수술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번 랭킹의 1위는 당연히 눈이에요. 매몰법으로 수술할 거예요. 매몰법은 이제 피부에 절개를 가하지 않고 그냥 찝는 식으로 그렇게 수술하는 방법이에요. 써보세요. 쌍꺼풀을 살짝 만들어줘서 이렇게 처진 피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좀 시원한 그런 인상이 됐죠. 한 2, 3일이면 일상생활은 충분하고요. 수술 전 상태로 돌아오는 거는 뭐 모든 수술이 다 한 달 정도 잡죠. 근데 사실 눈, 코를 하루에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따로따로 하는 게? 같이 하는 거랑 따로 하는 거랑 수술 결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고요. 그냥 그 환자분의 여건에 따라서 뭐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이렇게 회복하는 게 시간적으로 좀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던데요. 코를 높이면 아무래도 얘가 이렇게 모아지다 보니까 눈이 이렇게 좀 저절로 약간 앞트임이 되기 때문에 코를 먼저 해보고 나서 눈을 하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얘기인가요? 근데 실제로 이제 코를 높일 때 보형물을 4mm 이상 이렇게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동시에 수술을 하게 되면 눈 수술을 먼저 하고 코 수술을 하고 이제 순서가 보통은 그렇게 정해져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여성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성형수술 베스트 5. 5위 몸매 교정, 4위 가슴 성형수술, 3위 안면 윤곽술, 2위 코 성형수술, 1위 눈 성형수술. 성형수술, 진실과 오해, 베스트. 여자들은 보통 자기들이 다 의사예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만나서 야, 너 뭐 이렇게 더 해라, 뭐 해라 이런 식으로 견적을 많이 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이렇게 오해들이 많이 생기고 이상한 속설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코 성형을 하면 겨울에 코끝이 빨개진다. 겨울만 되면 술 취한 누구처럼 빨갛게 되다니. 코 수술한 거 티나? 과연 정답은? 원칙적으로는 X죠. 노군요. 예. 어. 예전에는 코 수술을 할 때 보형물을 코끝까지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코끝까지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원래 코에는 귀 넣잖아요, 귀. 그러니까 귀연고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코 안에 있는 비중격 연고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수술을 하면 코끝이 빨개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가슴 성형 후 모유수유를 할 수 없다? 갓 태어난 아이에겐 엄마의 모유는 그야말로 선물. 그런데 성형한 엄마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다고? 그럼 제아가는 분유로 갈아타야 하나요? 과연 정답은? 모유 수유를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노네요? 모유 수유는 사실은 이제 유방 조직이 손상을 당하면 지장이 생기게 되는데 네. 대개 이제 우리나라 환자들 같은 경우는 유방 조직 밑에 대흉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그 근육 아래에다 보형물을 넣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유방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가슴 수술하고 나서 모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잘못된 상식이고요. 이거는 근데 저도 많이 들었어요. 딸기 우유를 먹으면 가슴이 커진다. Yes or no? 딸기 우유를 먹으면 가슴이 왕가슴 된다? 어허, 소파 위에 널브러진 언니, 딸기 우유 사러 안 가니? 과연 정답은? 그것도 좀 잘못된 상식이고요. 뭐? 예. 딸기 우유를 많이 먹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가슴을 좀 크게 하려는 노력들이 있긴 한데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든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딸기 우유를 많이 드신다고 뭐 가슴이 커지거나 예,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집에서 TV 보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가슴에 손을 대보면 왼쪽 가슴이 더 커요. 더 크죠? 아니, 죄송해요. 더 크죠? 왼쪽 가슴이 더 커. 근데 이 이유가 심장이 여기 있으니까는 얘는 항상 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가지고 얘가 더 큰 거라 그러는데 이거 아닌가? 그건 전혀 아니에요. 딸기 우유 먹고 있었죠? 네, 이런 놓으세요. 안 커진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해바라기 씨, 당근 이게 좀 가슴이 좀 커지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인가요? 그게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바라기 씨나 딸기 네. 우유를 좋아했던 한 소녀가 원래 걔는 성장을 하면 원래 클 애였던 거야. 그쵸? 네, 이건 약간 좀 속상한 얘기네요. 가슴 보형물은 1톤 트럭이 밟고 가도 끄떡없다. 꽤 놀랐나 본데 이게 진짜일까? 과연 정답은? 가슴 보형물이 어떻든 제작이 될 때 충격에도 견딜 수 있게 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큰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파손되지 않는 거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튼튼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많이 튼튼하고 뭐 촉감도 훨씬 더 좋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성 여러분들. 이건 궁금해. 성형 수술은 어릴 때 하는 게 좋다. 뭐든 일찍 하는 게 좋다는 말이 있지. 그럼 성형수술 역시 결심 섰을 때 바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 과연 정답은? 전 이건 개인적으로 노로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노? 네. 왜냐하면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변형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코 수술 같은 경우는 뭐 여자 16세, 남자 18세 정도가 지나고 나서 하는 거를 권하고 있고요. 아, 요거는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이라면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오해일 거예요. 쌍꺼풀 테이프를 오래 붙이면 쌍꺼풀이 된다. 쌍꺼풀 테이프를 오래 붙이면 쌍꺼풀이 생긴다고? 어머, 그럼 나도 생길게. 과연 정답은? 난 이거 된다고 봐요. 되는 애들 있어. 있잖아요. 한반에 보면은 있어. 쌍꺼풀 테이프를 오래 붙이면 쌍꺼풀이 생기진 않고 피부만 처지죠. 아, 네, 진짜요? 오래 붙였는데 뭐 생겼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아주 간혹은 있지만 네. 쌍꺼풀 수술의 원리가 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 네. 근데 이 테이프를 붙인다고 그 근육과 피부가 이렇게 붙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럼 원칙적으로는 진짜 얻어 걸리는 애들인 네,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여자애들 실핀이나 볼펜 같은 걸로 수업 시간에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러고 수업 듣거든요. 이거 오래 잡으면 생긴다고. 이것도 아니네요. 아니죠. 예. 얘들아, 볼펜이랑 실핀 내려놔. 여러분, 자세한 상담은 정말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 이번 랭킹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형수술에 대한 진실과 오해 베스트 6. 6위. 쌍꺼풀 테이프를 오래 붙이면 쌍꺼풀이 안 생긴다. 5위. 성형수술은 어릴 때 하는 게 좋지 않다. 4위. 가슴 보형물은 1톤 트럭이 밟고 가도 끄떡이 없다. 3위. 딸기 우유를 먹으면 가슴이 커지지 않는다. 2위. 가슴 성형을 하면 모유 수유를 할 수가 있다. 1위. 코 성형을 하면 코끝이 빨개지지 않는다.
자, 막상 성형수술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 거울 보면서 고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고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랭킹은요, 성형수술에 관한 Q&A 베스트 5인데요. 여러분, 병원까지 가서 물어보기 약간 곤란하시죠? 지금 바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데, 왜 수술 비용이 병원마다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 내가 아니라 나 친한 언니가 코를 하려고 갔는데 어느 병원에서는 불렀거든요? 근데 어느 병원에서 되는 거야. 이건 4배 차이잖아요. 굳이 비싼 데가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같은 서울 지역. 자리세. 아니 그건 이제 지방이랑 예를 들면 뭐 네. 서울이랑 비교하면 뭐 그런 요인들도 영향이 있겠지만 같은 뭐 압구정 지역만 비교를 해보면 어떤 의사의 경험이나 뭐 숙련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하긴 연예인들도 잘 나가면 페이가 출연료가 올라가듯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회복 기간이 제일 빠른 수술은 보조개? 이거 이렇게 볼펜으로 여기 세포 죽인다고 이거 이렇게 많이 하면 보조개 생긴다는데 진짜 생겨요?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해본 것 같은데 얘기하는 안 게. 생겨요. 안 생겨요. 네, 맞아요. 근데 수술은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한 며칠의 회복 기간은 소요가 되고요. 요즘은 이제 성형의 또 하나의 트렌드가 뭐 뿌띠 성형 그래서 점심시간에 하고 오는 네, 이렇게 칼을 대지 않고 이렇게 주사나 이런 거로 어떤 성형의 효과를 내는 네. 이제 그런 시술들은 회복 기간이 굉장히 빠르죠. 그냥 당일날도 뭐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빠르죠. 이건 정말 수술 부위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듣기로는 수술 시간이 길면 길수록 멍이나 붓기가 더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한 명은 4시간이 걸렸다, 뭐 한 명은 1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1시간 걸린 사람이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붓기가 훨씬 적어요. 그건 눈도 마찬가지고 코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빨리 달라고 하세요. 신속 정확하게. 이게 짜장면만 되는 게 아니구나. 자, 다음. 이것도 많이 궁금해요. 수술할 때 이 질문 많이 하죠. 많이 아픈가요? 이 질문 하잖아요. 사실은 수술 자체 때문에 아프다기보다는 이제 마취를 할 때 마취 주사를 맞을 때 아픈 경우가 좀 많고요, 사실은. 뭐 똑같은 수술을 해도 어떤 환자는 그냥 편안해하고 또 어떤 환자는 굉장히 과도하게 좀 반응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환자의 뭐 체질이랑도 좀 관계가 있고 네. 환자의 성격이랑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환자에 같아요. 따라 다른 네. 거죠. 뭐 병원 가서 엉덩이 주사 맞아도 막 가만히 있는 애 있고 하는 애도 있고 하는 사람이 그냥 통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맞아요. 성형 수술을 하면 보통 보형물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일 부작용이 적은 보형물은 근데 이제 보형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제 부위에 따라서 또 형태도 다 다르고 한데 뭐 보형물을 쓰는 것보다는 어떻든 자기 몸에 있는 조직을 쓰는 게 어떻든 부작용 확률이 적은 거는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거고요.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몸의 어느 부위건 어떤 보형물을 쓰건 간에 가장 이제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염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뭐 일정 기간 동안은 의사가 하지 말라는 거 예를 들면 뭐 흡연을 한다든지 뭐 음주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왜 눈 그 매몰 찝을 때 실밥을 빼러 오라는 경우도 있고 그 녹는 실 같은 걸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세롬 씨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요. 눈 수술은 절개법을 하건 매몰법을 하건 안에 녹지 않는 실로 쌍꺼풀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지 말라는 데가 있어요. 나 친한 언니가. 그러니까 매몰법을 하고 나서는 대개는 오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경과를 보는 게 아니면. 왜냐하면 녹지 않는 실이 이 피부 조직 안에 다 이렇게 묻혀 있기 때문에 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위 안에, 그렇죠? 위 안에 그 언니 눈 안에 실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매몰법으로 하든 절개법으로 하든
여기 있는 안에 거구나. 남아 있는 거예요. 녹지 않는 실이. 그럼 만약 재수술을 해야 하면 그 전에 있던 실은 빼야겠네요. 대개의 경우는 그렇죠. 대개의 경우는. 아 그렇구나. 다 있는 거구나. 다음 거 해야지. 얼굴 윤곽 수술 많이 아픈가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아, 윤곽 수술이요? 근데 아무래도 그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말도 있듯이 진짜 아프지 않아요? 윤곽 수술에서 뼈를 이렇게 자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 붓기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나 아니면 뼈를 싸고 있는 골막 같은 게 손상을 받으면 그런 것 때문에 통증이 생길 수는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금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니 나는 뭔가 조금 더 부족해 나는 더 황당한 질문거리가 있는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의사들을 당황하게 하는 황당 질문도 저희가 한번 뽑아봤어요. 근데 요거 나 이거 보자마자 한숨이 나온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 원하는 재료와 원하는 뭐 높이, 각도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수술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진짜 정확한 각도 75도로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진짜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새롬 씨 생각이 어때요? 있을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있어요. 예. 특히 뭐 코 같은 경우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 보형물마다 이제 몇 미리 이런 두께가 있는데 꼭 몇 미리를 해주세요.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5mm가 들어갔을 때 코가 어떻게 바뀌는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모르죠. 그래서 저는 원하는 모양이 있으면 뭐 연예인 사진이건 뭐건 사진을 이렇게 뽑아오면 그걸 보고 환자가 뭘 원하는지 충분히 파악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미리에 굉장히 집착한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대처를 어떻게 하시나요? 수술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mm 정도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아 나는 꼭 6mm 넣어주세요. 이제 이런 환자가 있어요. 전에 한번 그런 환자 기억나는 환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분은 몇 밀이었나요? 뭐 대략 한 5mm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mm 정도 될 거예요. 그랬는데 꼭 6mm를 해달라는 거예요. 6mm가 얼마 된지 알고. 그래서 저는 아니 그거는 안 됩니다. 수술 중에 그냥 제가 보고 결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거 가지고 되게 컴플레인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정말로요? 네. 그래서 그분 몇 밀이 넣어드렸어요? 아 그분 그래서 수술 안 했어요. 싸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될 수 있으면 사진을 꼭 갖고 오시라는 거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그게 소통이 되기가 더 편하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이거 좀 황당하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해갖고 와서 저 잘 됐나요? 라고 물어보는 환자들이 있다네요. 다른 병원에서 했는데 수술이 좀 잘 안 된 경우는 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고 방금 뭐 이 질문 같은 경우는 뭐 친구가 상담을 왔는데 이제 따라와서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아 어디 하셨나 봐요 뭐 이렇게 가볍게 말을 던지면 뭐 보시기에 어떠세요? 뭐 잘 됐나요? 뭐 네, 만약에 선생님이 봤을 때 좀 별론 것 같아요. 잘 됐으면은 잘 됐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별로면은? 보기에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본인이 만족하시면 뭐 괜찮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냥 돌려서 좀 마무리를 하죠. 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물어보지 마세요.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건 또 뭐야? 여성 상담사가 여성스러운 코를 원한다고 해서 연예인 사진을 보여줬는데 아이돌 남자 사진을 보여줄 때 이럴 때가 있었나요, 선생님 경험에? 이런 일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남자 아이돌이 궁금하다. 누구 사진이었어요? 아직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아이돌 그룹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그룹은요? 아니 그러니까 그룹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포상담을 왔는데 이렇게 사진을 좀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이렇게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여성 환자였는데 이렇게 남자 코를 딱 보여주길래 저는 순간적으로 된 것인가? 그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 코대로 해드렸어요? 제가 이제 환자한테 그런 거를 갖고 와라 보여달라 하는 거는 환자가 뭘 원하는구나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지 본인 얼굴이랑 어울릴 것 같지 않으면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고 딱 잘라서 말해요 사실은. 예. 남자 사진 갖고 들어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런 언니들 주위에 되게 많아요. 가슴 수술 상담받을 때 무조건 많이 넣어주세요. 뭐 무조건 300cc 넣어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무조건 크게. 큰 사이즈를 더 원하는 것 같긴 해요. 왜 그러지? 체형이 굉장히 마르신 분인데 네. 너무 큰 걸 원하면 물론 안 된다고 설명은 하죠. 근데 트렌드나 아니면 환자들이 바라는 거는 어떻든 좀 자연스러운 것보다는 조금은 더 이렇게 사이즈가 큰 거를 조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몇 컵 정도가 제일 예쁜 것 같으세요? 글쎄요. 삐뿔? 뭐 그 꽉 차는 삐? 수술을 원하는 환자들은 C컵 이상은 원해요. 선생님 보셨을 때 예쁜 뭐 그 정도, 예, 뭐. 근데 그거는 A, B, C, D, E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자, 다음. 이 질문은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수술하고 의식불명이 되기도 하나요? 라는 질문. 이론적으로 가능하고요. 뭐 가끔 뭐 매스컴에서 보면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죠. 이 질문 근데 은근히 많이 받으시죠?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요. 이제 수술을 결정하고 나서 뭐 가볍게 뭐 못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그건 이제 마취약의 그 양에 따라서 발생되는 사고인 건가요? 대개는 그럴 수 있는데 어떻든 약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환자의 뭐 몸 상태 이상이 없는지, 그다음에 과거에 어떤 약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일단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취약을 쓸 때 너무 무리해서 쓰지 않고 뭐 수술 중에 모니터를 잘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남자들의 마음을 빼앗는 성형수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도 여자 연예인이다 보니까 이런 성형에 관심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모르는 게 되게 많지 않아요? 아까 보니까 사방팀도 알고 뭐 성형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던데. 직업이 그렇다 네. 보니까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요즘은 환자들이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워낙 많은 정보를 얻고 병원을 내원을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뭐 좀 잘못된 정보를 굉장히 맹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또 인터넷상에서의 정보만을 이렇게 막 맹신하는 건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어떻든 전문의랑 상담을 충분히 해서 뭐 수술이나 이런 거를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수술을 고민 중이거나 수술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뭐 조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형은 마술은 아니에요. 어떻든 네. 수술의 목표, 눈높이를 의사와 환자가 맞추고 수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수술을 꼭 해야겠다는 어떤 확신이 쓰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해라 뭐 이렇게 해서 막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진짜 성형을 저희가 막 권장해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내가 이거를 하면 조금 더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생길 것 같고 수술을 결정하신 분들은 꼭 많은 정보를 가지신 다음에 꼭 수술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얘기하는 내내 저희 둘이 좀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이런 성형외과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다음 주는 여러분 많이 기대하셔야 돼요. 왜냐면 힌트를 약간 드리자면 요즘 여자 연예인들은 수술보다 다음 주에 얘기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트렌드를 따라가고 싶으시다면 다음 주 저희 방송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죠?